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방역 만리장성을 자랑하며 코로나19를 막았다고 자부했던 중국도 오미크론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확진자가 우후죽순들자 다급한 헤이룽장성 방역지휘부는 자발적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포상금을 주겠다는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중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최악의 방역 대책이었는데요. 포상금 액수가 1만 위안, 약 184만 원으로 상당하다 보니 누리꾼들은 크게 동요했습니다. 한 중국 누리꾼은 1만 위안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포상금을 받기 위해 일부러 코로나에 감염되려는 기이한 노력을 하게 되는 일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양성이 나올 경우에만 돈을 준다고 했으니 중국이라면 일부러 감염되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올 만도 합니다. 한마디로 최악의 방역 정책이라 불릴 만한데요. 실제 이 정책이 나오자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봉쇄된 중국 산시성 시안의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100명을 넘어섰는가 하면 인구 400만 명의 센양시 역시 외출 금지령을 내릴 정도로 확산 중입니다. 중국 방역 전문가들은 확진자가 크게 는 것은 집단 검사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헤이룽장성이 184만 원을 주겠다고 하자 다른 지방 정부들도 장려금 제도를 만들었고 양성으로 확인되면 최고 370만 원을 준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확진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오미크론은 약하다는 판단 아래 정말로 돈을 받기 위해 일부러 감염된 사람도 있을 것이며 또한 그동안 검사를 받지 않아서 몰랐을 뿐 중국 역시 오미크론이 이미 확산된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중국이 방역을 위해 추진 중인 공권력의 수준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구 1,300명의 시안에 외출 금지령이 내려졌는데 시안 주민들은 3일에 한 번씩 한 명만 그것도 기본적인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만 외출할 수 있습니다. 슈퍼마켓과 편의점, 병원을 제외한 모든 상점은 강제 휴업 중입니다.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실내에만 머물러야 하고 시안은 열차와 국내선 비행기 운항 중단, 고속도로 폐쇄 등의 전면 봉쇄 조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약과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지금 이게 방역 정책이 맞나 싶을 정도로 충격적인 막장 정책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AFP는 중국 광시 장족자치구 징시시 당국이 방역 규정을 어기고 베트남으로부터 밀입국을 알선한 용의자들을 거리로 끌고 나온 뒤 공개 망신을 주는 장면을 보도했습니다. 용의자 4명에게 전신 방호복을 착용하게 한 뒤 가슴과 등에 얼굴, 사진, 이름 등이 적힌 팻말을 걸고 거리를 걷게 한 것입니다. 주변에는 무장 경찰이 배치됐고 시 관계자는 거리 한복판에 이들을 세워둔 채 방역 규정을 위반하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들의 거주지 주변에 신상 정보와 사진을 담은 벽보를 붙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장면은 중국 인민들에게 과거의 트라우마를 불러오는 장면이었습니다. 해당 장면이 공개되자 중국에서는 1960년대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문화 대혁명을 연상케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 같은 공개망신은 문화 대혁명 당시에는 공공연하게 벌어진 일이었지만 1980년대 이후 법적으로 금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을 성공으로 이끌어야 하는 중국 정부는 지금 이런 무리수까지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BBC는 이 장면을 보도하면서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공개망신 주기는 문화 대혁명 당시 흔했지만 지금은 상당히 드물다. 그런데 많은 중국 네티즌들이 이러한 방식을 지지한다는 것이 더 무섭다. 실제로 해당 영상에 달린 댓글 중에는 국경 통제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당국의 강한 방역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옹호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안이 봉쇄된 이후 중국 SNS인 웨이보에는 시안에 먹을 것이 없다는 해시태그가 유행하는 등 주민 불만이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흉흉한 상황에서 중국인들의 민심을 최악으로 치닫게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또다시 발생합니다. 성탄절을 이틀 앞둔 12월 23일 산둥성 지닝시 마을에 살수차가 등장했습니다. 한 남성이 노점상은 물론 지나가는 차량과 오토바이에도 계속 물대포를 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남성의 물대포 영상이 성탄절에 SNS에 올라오자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최저기온은 영하 2도였습니다. 안 그래도 추운 날 누가 살수차까지 동원해 물을 뿌리게 지시했는가?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고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범인은 이 마을 위원회 서기이자 공산당원이기도 한 궁모 씨로 밝혀졌습니다. 궁서기는 노점상들이 마을에 만들어진 새 시장으로 이동하지 않고 기존 장소에서 계속 장사를 하자 이들을 내몰기 위해 물을 뿌리라고 지시했던 것이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게 무슨 마을 서기냐, 아무리 봐도 악의 세력이다. 이게 바로 선거 때 인민을 위해 실질적인 일을 한다는 사람들의 현재 모습이다라는 등 정부를 비난하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궁서기는 직무 취소 처분이 내려지고 마을 위원장직에도 물러났지만 끓어오르는 민심의 동요는 어디로 향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경제가 좋으면 묻혀버릴 일들도 경제가 안 좋을 때는 불만이 어디로 어떻게 튈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지금 중국 공산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들은 통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국의 16에서 24세 실업률은 14.3%로 전체 실업률 5%보다 3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젊은 층의 실업률이 높다는 것, 중국에게는 가장 곤혹스러운 지표입니다. 더구나 중국의 내년 대졸자는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국가금융발전 실험실은 올해 중국의 20에서 24세 실업률이 20%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렇게 청년 실업률이 높은데 내년에 대졸자가 1000만 명이나 쏟아져 나온다면 취업난은 더더욱 가중될 게 뻔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의 기업 규제와 교육 및 부동산에 대한 압박으로 기업들이 수만 명의 노동자를 해고하고 있다. 이러한 감원은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 전망을 어둡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위기는 이제 완전히 현실화된 분위기인데요. 한국 기업들의 탈중국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얼마 전 20년간 중국에서 합작사를 운영해온 기아자동차가 중국 둥펑자동차와 결별했습니다. 수년 동안 중국에서 60만 대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할 정도로 성과를 냈지만 미군의 사드 배치로 중국이 한국에 보복 조치를 가하면서 판매량이 뚝 떨어졌고 결국 기아는 결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의 기업이라도 더 투자를 해도 모자랄 판국에 이처럼 탈중국하는 기업들이 느는 것은 중국 경제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가 많은 중국에서 젊은 층의 취업난은 사회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고 정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얼마 전 영국의 BBC는 소련 붕괴 30주년을 맞아 소련이 붕괴된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모든 문제 중에 문제였던 경제 붕괴였습니다. 1950년대부터 시작된 미국과의 우주 탐사 및 군비 경쟁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로 이어져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소련은 석유와 가스 등을 팔아 이 경쟁에 참여했지만 1980년대 초 유가가 폭락하자 소련 경제는 치명타를 맞게 됩니다. 이후 고르바초프가 개방 정책을 시행하면서 국민들은 서방 세계의 자유와 복지에 대해 알게 됐고 상실감은 커졌습니다. 더구나 다민족 국가였던 소련은 동시다발적으로 독립 요구가 커지면서 갑작스럽게 균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소련 붕괴 원인과 과정을 소개한 것인데 지금 중국이 닥친 문제와 너무나도 비슷해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소련과 똑같은 문제에 봉착해 있는 중국이 이 위기를 피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소련과 마찬가지로 정권 붕괴의 결말을 맞게 될지 전 세계의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